자, 일단 오늘 이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확정을 지었죠. 당장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역사는 오늘의 결정을 반드시 기록할 것이다. 한동훈 징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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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까지 자유대한민국에 살면서 당대표가 당원 자유의지의 총합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당대표는 최고 존엄이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국민 자유의지의 총합으로 당선된 이재명을 비방하면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명되어도 괜찮습니까? 당대표를 비난하면 안 된다는 반헌법적인 입털막 징계 중단하십시오. 정계 입문 2년 만에 당적을 박탈당한 한동훈 전 대표. 잠시 후에 오후 2시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에 앞서 1시 20분에는 친한계 인사들이 또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궁금합니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는 이 제명이 확정되기 전까지도 낼 수 있는 카드가 그리 많지 않다. 현실적인 카드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글쎄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법적 대응 선언, 그리고 장외 여론전, 뭐 이건 계속 해왔던 것이고요. 또 신당 창당, 아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인다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무소속 출마 가능성입니다. 대구로 나올지 부산으로 나올지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위에서부터 1, 2, 3, 4번이라고 하면 네. 1, 2번은 얘기할 것 같고 네. 3, 4번은 얘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우선은 이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한동훈 전 대표 본인도 법조인인데 마치 이제 최고의 결정을 약간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법적 대응 선언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절차를, 왜냐하면 분명히 이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이제 재심이라든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해 줬는데 네.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이의 신청, 당내 절차를 다 본인이 절차를 참여하지 않은 것이 법원은 가처분을 간다고 하더라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냥 분명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분명히 우리는 불복할 수 있는 의견을 네. 얘기할 수 있는 절차를 줬는데 왜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이제 와서 법원에 와서 난리냐. 아하.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이고요. 네. 하지만 안 할 수는 없죠. 안 하게 되면 이건 뭐 마치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네. 인정하는 꼴이 될 테니까요. 네. 그리고 뭐 지금은 본인이 좋든 싫든 장애로 그 당 내에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당내는 본인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이제 뭐 신당 창당은 앞서 뭐 호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세력이 규합되지는 않은 걸로 보이고 네. 또 이제 무소속 출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아마 의지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그 카드를 그 얘기를 해버리면 흥행이라든가 어쨌든 당내 조금 더 이제 기대감을 너무 금방 꺼트릴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건 좀 아껴놓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요, 사실 어제 김영삼 전 대통령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관람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결사항전 의지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는 국힘의 한동훈 전 대표께서 자리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한 대표께서는 안 그래도 지금 요즘 뉴스에 초점이 되고 계시는데 보수의 정신을 YS 정신에서 찾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는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꼭 해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 발그에 목을 비틀어도 새벽을 온다고 했던 김영삼 대통령님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 믿고 계속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들으신 것처럼 자신의 현재 상황을 과거 유신 독재를 비판하다가 의원직에서 제명당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에 빗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강대강 충돌은 예고된 상황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자, 윤리위가 허위 조작으로 자신을 제명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가처분 신청이나 징계 무효 소송 같은 법적 대응에 나설지 잠시 후에 이제 2시 회견을 들어보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스 A 라이브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 제작진이 아까 보셨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이번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는데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상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지방선거는 그걸로써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당에서 저렇게 나간다는 거는 결국은 와이스 정신은 말만 뭐 허울뿐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서울, 부산 뭐 이런 곳은 뭐 다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건데. 김현철 이사장은요, 심지어 문자를 통해서 YS의 하나회 청산을 부정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다 라면서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예상보다 더 큰 반발이 나오지 않을까요? 뭐 관점은 다 다를 수가 있죠. 네. 예컨대 이제 하나회가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또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당이 지금 그럼 징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징계 수위가 저도 개인적으로 이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징계 결정 과정이나 그 징계 이후의 논란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기본적으로 그걸 안 하고 이게 무슨 정치 공작이니 조작이니 이렇게 퉁쳐서 넘어가는 이것이 그 YS 정신인가요? 저는 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이전에 계엄의 후속 효과 때문에 그 파장 때문에 국내심이 짊어지고 있는 짐 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짐에 관련된 평가가 곁들여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저렇게 평가를 안 했을 겁니다. 네. 근데 국내심도 지금 계엄과 관련된 사과를 했고 관련돼서 이미지를 벗어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안에 있는 일부 정치 세력이 국내심으로 하여금 사이비 보수다. 뭐 계엄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누가 하나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관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김현철 이사장은요, 이 넉 달 정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서울이나 부산 아예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참패론을 우려했는데요. 그런데 서울과 부산은 공교롭게도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거론되는 그런 지역구입니다. 제가 아까 부산 또는 대구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는 그동안 사이비 보수 대 진짜 보수 구도를 강조해 왔습니다. 6.3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자, 국민의힘 후보의 경쟁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일단 야권에서는 이렇게 갈라지면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법적인 대응도 안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네.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것부터가 그렇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니까요. 그렇게 네. 되면. 그리고 이준석 그 대표에게 축출되는 과정 때도요. 법원이 1차 가처분에서만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네.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었고 그 이후에 2차, 3차, 4차는 다 정진석 비대위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네. 정당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그런 그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그걸 했다가 만약에 진다면 더 결정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출마 가능성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선 대구 수성갑은요. 거기 지금 현역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가 되신다는 보장도 없어요, 사실은. 네. 그냥 아주 낮은 가능성의 전제들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부산 북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전재수 전 장관이 부산시장 후보로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건 네. 정말 있어서는 또 안 되는 일이거든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면 저희 당이 거기에 후보를 안 낼 가능성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표가 갈라지고 결국은 민주당 후보 당선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 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또 한 번 보수 아하. 진영의 비판을 다 걸머줘야 되는 것이니까 네. 당선 가능성은 낮고 비판은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선택을 과연 하겠는가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이 김현철 이사장, 서울이나 부산은 국민의힘이 아예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참패론. 글쎄요. 민주당 쪽에서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와서 무소속으로 종횡무진 다닐수록
더 유리하다고 계산을 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야권의 표가 결집되는 게 아니라 분산되는 효과를 본인이 네.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속이 타는 노릇일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일이겠죠. 특히나 서울이나 부산이나 양당 모두에게 좀 격전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활을 걸고 싸워야 될 것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보수 진영 내부의 분열을 통해서 오히려 주자가 둘이 나오고 그를 통해서 무소속 후보 하나,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 하나가 서로 표를 나눠먹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진보 진영의 최대한의 연대를 통해서 그리고 중도층까지도 좀 거머쥐면서 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조금 더 점쳐볼 수 있겠죠. 자, 누가 봐도 지방선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너무 안 좋게 얘기하는 전망이 많은데 이대로 그냥 있지는 않겠죠? 네? 뭐 대책이 있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뭐 유승민 의원이나 여러 사람들을 접촉을 안 하겠습니까? 네. 다만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 징계 국면은 징계 국면이고 네. 실제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고 네. 지원할 거로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몇 군데 선별해가지고 네. 지원해서 당내 우호 세력을 키워가는 방식의 정치를 행하지 않을까 아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여튼 이 조금 후에 이제 있을 한동훈 전 대표의 기자회견 어떤 내용이 나올지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